자, 이번 시간에는 이번 주에 제게 주신 질문 하나 가지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제목 보시는 것처럼 임시관리인 체제, 요 임시관리인 체제를 깨는 법. 제목이 좀 거칠긴 하지만 질문 주신 분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현재 임시관리인 체제에 있는데 이걸 깨는 게 어렵더라. 그래서 이걸 깨는 법이 어떤 게 있는가요? 이런 이제 질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질문 주신 그대로 이렇게 임시관리인 체제를 깨는 법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임시관리인 개임에 대한 법원의 태도까지도 포함했는데요. 이 사안에서 임시관리인 개임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임시관리인이 마음에 안 들어요. 보통 변호사가 이제 이걸 하는데 이 변호사가 총회를 빨리 열어서 과연 집회를 열어서 정상화시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신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임시관리인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임시관리인이 한쪽 편을 들어가지고 이 분쟁을 계속 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건물을 몇 번 봤어요. 사안 같은 경우도 그런 건물인 것 같은데 뭐 어찌되었든 이런 임시관리인 체제를 바꾸는 것, 이게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는 바꿀 수는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신 질문부터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어떤 구에 있는 여긴 서울이 아니에요. 서울 아닌데 제가 위치나 장소는 조금씩 바꿉니다. 이거 질문하신 분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제가 해당 지역은 사실 밝히지 않아요. 서울 어떤 구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에 오래전부터 소유자들 간의 분쟁이 있어서 2024년 초에 법원의 결정으로 임시관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집회 소집 청구 동의를 받아서 임시관리인에게 관련 집회 개최를 요청하였는데 이 임시관리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새로운 집회를 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이유가 뭐냐? 특히나 소집 청구한 구분 소유자들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느니, 원래 이거 필요 없거든요. 신분증만 있어도 확인될 수 있는 건데 굳이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고, 또는 임차인은 관련 총회 또는 관련 집회에 직접 참석해야 한다느니, 이게 임차인은 직접 참석 필요 없어요. 의결권 위임장 써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임차인은 직접 참석해야만 표를 인정해 준다느니 이렇게 하는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면서 집회의 개최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임시관리인이 이런 집합건물에 대해서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변호사를 하더라도 다 이 집합건물을 아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합건물을 잘 모르시고 이런 집합건물 법도 모르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본인의 의사대로 업무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분쟁을 더 격화시키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총회 개최 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 임시관리인의 변경 또는 개임을 법원에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런 임시관리인 체제를 깨고 이런 임시관리인 체제를 깨고 우리가 신규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질문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먼저 관련된 법부터 살펴보시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사안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이니까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죠. 그리고 집합건물법 24조의 2 여기에는요, 요게 언제 신설됐냐면 이런 조항이 종전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2020년 2월 4일 날 이런 조항이 신설이 됩니다. 자, 이렇게 신설되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소유자 또는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주로 임차인이죠. 분양자, 이런 이해관계인은 24조 사망, 이게 24조 사망이 관리인 선임이에요. 관리인 선임 규정에 따라 가지고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즉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누가요? 구분 소유자 또는 점유자, 분양자, 최초 시행사 말하는 것이죠. 이런 주체들은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청구권을 부여하는
이 법 규정이 2020년 2월 4일 날 신설되었고요. 이 법 시행은요, 1년 뒤에 시행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돼요. 그래서 사항 같은 경우도 2024년도에 임시관리 선임됐기 때문에 이 개정된 법 이후에 임시관리 선임한 거예요.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2항. 임시관리인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리인 선임하기 위한 관련 집회 또는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좀 전에 24조 4항, 이게 관리인 선임 규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제3항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임시관리인은 의무가 있어요.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집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항 같은 경우는 집회 소집하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아무튼 집회를 소집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3항 보시겠습니다. 임시관리인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관리인 선임될 때까지로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 조항이 모호하진 않는데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것처럼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관리인 선임될 때까지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상 임시관리인의 임기가 없습니다. 이게 2년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2년이란 규정이 없어요. 그런 규정이 없고, 다만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규약으로 임기를 정했을 경우에는 초과할 수 없다. 이건 맞아요. 하지만 규약이 없을 경우에는요, 사실상 임기의 규정이 없습니다. 적용받지 않아요.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이잖아요. 그런데 2년으로 돼 있고 이걸 강행 규정입니다. 이 조항이 24조 2항에 있어요. 그런데 임시관리인의 임기는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관리인의 임기도 원래 관리인 임기인 2년 이내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는요, 임시관리인의 임기는 관리인 선임될 때까지, 즉 무기한으로 보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임시관리인들 중에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게 되겠죠. 이분들이 이런 규정을 악용해가지고 관리인 선임을 최대한 늦춥니다. 이것 때문에 건물이 더 혼란스러워진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자, 이렇게 임시관리인 관련된 규정을 보셨습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